네. 저는 현재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금융 중심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금융기관들이 온체인에 쉽게 온보딩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정책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금융과 크립토가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군요. 보실 수 있고,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차근차근 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 작년에도 이제 국회 세미나 같은 거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그냥 쉽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구조적인 변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짧지만 아주 핵심을 잘 담아서 스테이블 네. 코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제가 기본 개념부터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달러 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겠죠. 특히나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어떤 이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여전히 유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작업일 테고, 이거는 이제 온체인에서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경제의 기반을 만들겠다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온체인 자본시장의 일종의 인프라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좀 중요한 존재인가요? 한국은 상황이 꽤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통화주권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CBDC와 예금 토큰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통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또 국경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죠. 대략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원화 표시 결제, 그러니까 해외 결제에 있어서 수출과 수입 합치면은 600억 달러가 조금 안 될 텐데,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80조, 90조 정도 되겠죠. 그 규모가 이미 이제 원화로 결제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전략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주변에서도. 근데 궁금해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원화를 언제까지, 늦어도 언제까지는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좀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일 것 네, 같긴 어려운 한데요. 질문입니다. 그냥 언제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전한 걸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제 차이만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지니어스 액트가 작년 7월 18일 날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그러면 늦어도 내년 1월 18일에는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 각 규제기관에서 이 지니어스 액트에 부합하는 이 세부 시행 규칙들을 다 제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가 조건들이 확정되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오겠죠. 그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되면 사실 급속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달러 수준으로 유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구나. 내년 1월. 내년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네. 초. 늦어도니까 사실 그 날짜 두 가지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날짜 기준으로가 내년 1월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지금 규제기관들이 사실은 세부 규칙을 공고해서 그 네. 공고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절차 끝나고 확정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가능한 거죠. 현재 이 미국 통화감독청 OCC라고 하는 기관에서 NPRM을 지난 2월에 네. 2026년 2월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5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PRM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부 규칙에 대한 예고안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이 NPRM에는 상세하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의 재무부에서 컨펌을 해주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이 OCC에 등록해서 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은 기본적으로 지니어스 액트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수준에 부합하는 법이어야 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거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받을 때 우리나라 정책이랑 비슷한 수준이어야 된다. 뭐 다른 나라도 뭐 다 그렇게 각 맞습니다. 나라마다 다 그게 네,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상호주의 협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재경부 또는 금융위가 미국의 재무부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상호주의 협정 체결을 하고 동등한 수준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을 할 때 이 전제되는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뭔가 통일화된 그런 뭐라 그러지 법안이라던가 정책이 나오긴 하겠네요. 사실은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의 법이긴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글로벌 표준에 가까운 그 표준을 노리고 있는 법안이 되겠죠. 실제 법문을 보면요, 그 내용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일 거다. 다른 국가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하고 비슷한 수준의 법이 그 나라에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은 사실 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네, 자기들도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통과가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네. 그냥 미국이랑 친한 나라들은 이 법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정해가지고 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달러 패권에 이어서 법안까지도 약간 패권을 이루겠다는 그런. 원래 이제 미국이 제도의 표준화로 성장을 해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제 법안들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요건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기관에 맞는 통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본금 기준도 최소 500만 불 또는 이 OCC에서 가이드로 제공하는 수준에 맞춰야 되고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이 운영 안전판, 그러니까 오퍼레이셔널 백스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12개월의 운영 자금을 이 자본금과 별도로 발행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이라도 그게 미달이 되면은 신규 발행이 중단되고 이 2달 연속 만약에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면 네. 그러면은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나 이 소규모 기업에서 하기는 되게 어렵고 미국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대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위한 이제 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네.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월가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서클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잠깐 흘러가듯이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장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국제 결제 관련한 규모고 대략 한 8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국제 결제 자체를 뭔가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다기보다는 발행 규모가 얼마나 크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리테일 단에서도 그런 어떤 뭐랄까 마찰이라든지 국경 간 원래 이제 사실 소매 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로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 담론에 지난해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 담론의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는 이제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리테일에서 확산되기는 어려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결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한국에서는 특히나 오히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의 새로운 경로인 거고 이게 지금 현재 M2 유동성 달러 유동성 기준으로 한 2.65조 달러 정도 되죠. 네. 그 유동성 규모에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총량이 3천억
달러 규모니까 한 1.34%, 5%가 안 되죠. 이 규모인데 예를 들면은 연준이 직접 금리 정책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는 점에서 더 미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재정 적자 직접적인 완화 조건은 안 되겠지만 이제 국채 수요를 올리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M2 유동성의 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2030년 기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90% 정도가 만약에 미 국채 수요로 연결되면 1조 달러 이상이 이제 이 수요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적지 않은 규모인 거고, 이게 재정 적자에 결정적으로 뭔가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채 금리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일종의 제약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점에서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부에서 네, 사실 2028년까지 2조 달러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현재 사실 미국 그 스테이블 코인 이 리저브 중에 그 담보금 중에 미국 단기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조금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2조 달러가 총액인데 그 중에 1조 달러가 미국 국채 수요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수치로 따지자면 M2의 5%가 스테이블 까지 코인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계산이군요. 네네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 투자자분들이 그런 의문을 바로 가지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클래리티 액트가 있죠. 이게 이른바 시장 구조 법안이잖아요. 이게 네. 더 비트코인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약간 벗어나는 얘기긴 하지만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들이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품으로서, 그리고 담보물로서, 그리고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갖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본시장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가 1.5조 달러 정도죠. 그러면 그만큼의 새로운 이 파생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더 임팩트가 클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여전히 새로운 온체인에 있어서 경제 인프라로 활용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담보 청산이나 준비 증거금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디지털 자산 담보 기반의 파생 시장들은 같이 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꼭 이게 스테이블 코인 늘어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꼭 올라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그렇진 않죠. 네. 그동안의 금융의 패턴이나 역사를 봤을 때는 담보물로서의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은 네. 비트코인을 사는 목적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유입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이제 아주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네, 저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었는데요. 뭐 다양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걸 저희 실시간 댓글에도 아까 전에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뭐 테더에 관해서. 그래서 테더 같은 기존 강자들이 뭐 서클하고 테더 비교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미국의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통과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여쭤보시거든요. 네, 테더가 올해 들어서 했던 여러 가지 플레이 중에 주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전격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는다는 거죠.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됐겠지만 이제 KPMG 계약을 했죠. 아마 이제 4대 메이저 회계법인 중에 하나고, 이 전체 범위 감사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지난주인데 이 미국의 재무부 산하에 오펙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오펙. 네. 그러니까 해외 자산 통제국이죠. 그래서 특정 제재국가의 경제 통제를 할 경우에 오펙에서 여러 가지 이 막는 조치를 취하는데, 테더가 오펙과 협력해서 이제 3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을 시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란 정부와 관련된 두 개의 지갑의 주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동결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테더는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펙과 그리고 핀센에서 나온 NPRM 규제를 보면 그런 동결하는 장치들을 다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먼저 보여준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테더는 이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에 따른 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로서 이제 포지셔닝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 안에서. 네. 미국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제 징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클을 사야 되냐, 테더를 사야 되냐, 막 이런 사람 이런 걸 저한테도 막 물어보는. 전 전문가도 아닌데. 테더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테더 이러다가 상장도 되기 전에 도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미국에 못 물어보고 들어가니까. 했는데 좀 안심을 해도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테더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지금 생각보다 월가 기업들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좀 더딘 것 같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이제 일종의 현재 디지털 자산 이 전체 시장보다도 이제 스테이블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 현재 이자 문제, 그러니까 리워드 문제가 아직은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미국 통화감독청 OCC NPRM을 보면 일드, 인터레스트, 그리고 리턴 세 가지를 다 금지를 해요. 강력하게 금지를 하는 조건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사업자가 자기들이 뭔가 리워드라고 제공하는 게 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인데 이게 아직 이제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액트에서도 이 문제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런 얘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령 뭐 테슬라가 테슬라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그걸로 차값을 결제하면 국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할인해 주지 않겠냐. 근데 요거는 직접적인 리워드에 해당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금지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죠.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게 영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를 이제 방금처럼은 굉장히 직접적인 리워드 형식이니까 좀 쉽지 않은 건데 이걸 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 안에 영업 활동에.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예외를 몇 가지 가정하고 있긴 한데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게 까다롭죠. 예를 들면 제3자가 그것도 독립적으로 예를 들면 뭐 매장에서 우리 매장에서는 테드로 결제하면은 몇 % 할인해 줄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테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USDT로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지만 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예치금이 단순한 예금 성격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산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은 실제 이제 금융의 본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그런 한 줄 한 줄이 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게 각 사의 수익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까 스콧 베센트 장관 얘기로 되돌아가서 2028년까지 2조 달러 정도면 지금 3천억 달러 정도가 시가총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거의 5개월, 6개월 동안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클라리티 법안 논의가 이제 아주 이제 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랑 되게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은 리워드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초안 자체가 지금 작성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법안이 통과돼도 이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유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별로 이제 주장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
이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이제 명시한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유자 네. 금지라는 조건들이 들어갔는데 되게 제한적인데 OCC NPRM에서 되게 포괄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구조 법안에서도 약간 더 포괄적으로 됐는데 뭐 타협점은 저는 충분히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CC NPRM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금지 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이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거 네. 이것도 막힙니다, 저것도 막힙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OCC에서 지금 내놓았던 규제 초안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의거해서 얘기하신 거고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가령 그런 기업에서 구글이나 아니면 뭐 지금 아마존에서도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이 요인은 충분하잖아요. 카드 결제만 대체해도 수수료가 네. 상당히 이제 아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런 기업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워드 같은 게 있어야 좀 이제 이런 걸 만들 그렇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될까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네, 시장 논리에 따라 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이 리테일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결제 수단을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가능하겠죠.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죠? 제일 먼저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뛰어든다. 그러면 아마존 뭐 이런 곳들이 되는 겁니까? 네, 리테일 쪽은 그렇죠. 아마존, 뭐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월마트 뭐 이런 네, 거. 이런 이 고객 기반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수익이 나기 위해서 조건들은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 네. 현재 미 국채금리 T빌 기준으로 보면은 3개월물이 3.6% 정도 내외인 거고 이제 국내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2.5%대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여건이 좀 낮죠. 왜냐하면 준비자산에서 나오는 이제 이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네.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OCC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퍼레이셔널 백스톱 규모가 대략적으로 전체 발행 잔액의 0.4%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높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전 3개월 동안에 직전 분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현재와 그 전달, 전전달까지 포함한 이 운영 자금 수준의 12개월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게 0.4%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준으로 잡은 게 대략적으로 원화로 환산하면은 이 발행 규모가 20조 원 이상 되는 이런 10조에서 20조 정도 되는 기업들을 전제로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다 원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억 원 정도 이상 규모를 발행 잔액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수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할 때 잔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이 가능하냐? 그럼 미국에서는 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네, 미국은 조건이 지금 너무 높다. 예,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 담보금을 뭘로 잡을지는 전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네, 만약에 그걸 이제 쉽게 이제 원화 국채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채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잡는다고 하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 때는 수익성이 더 나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5천억 원 발행보다 훨씬 많은 네.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5천억 발행했을 때 2.5%를 그대로 다 수익이라고 하면은 125억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1년 동안 운영 예산으로 쓰고 남아야 되는데 초기 진입자들한테는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5천억 정도면은 거의 이제 마진이 없는 정도고 실제로 그 이상 규모가 돼야 되는데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를 첫 해에 그렇게 만들 수 있냐? 가능하지 않죠. 유일한 가능한 영역은 이제 거래소의 이제 결제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원화가 거래.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네, 코인 맞습니다.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가정을 해야지 가능한 거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 원화 예치금이 거래소 합치면 한 8조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8조 정도, 10%가 적어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죠. 규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네.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오늘 꼭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이제 어떤 크립토와 금융의 어떤 부분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고 계시다 이런 소개를 주셔서 RWA 시장에서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기본적인 형태의 RWA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RWA가 최근에 디지털 자산 업계의 주요한 화두기도 하고 아마 올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해 보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어도 시장 그러니까요. 논리로는 지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그러면은 지금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최근에 이제 취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BIS에 몸담고 계실 때부터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호의적인 입장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사실 뭐 또 예금 토큰 CBDC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네. 새로운 한국은행 총재의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어떤 이 균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답변 드리면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드는 노력은 사실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로 결제되는 시장이 그 국제 결제에서 80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 무역에 있어서는 수출과 수입이 있겠죠. 당연히 수출은 규모가 작고 수입에 있어서 원화 결제 비중이 그나마 높겠죠. 근데 이게 10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사업자가 미국과 거래할 때 엄청난 큰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현재도 10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원화로 결제하는 시장이 10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놓고 실제 그 금융위 자료를 보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언급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에서 유통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상장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먼저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아까 국가 정책적으로 현재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전략이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CBDC와 예금 토큰 기반한 시장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증권 결제나 규모가 큰 시장이나 또는 또 스테이블코인에 좀 더 맞는 시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후속 논의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한 가지 네.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뭐 표준을 자꾸 제시하고 그걸 다른 나라들은 좀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한국이 뭔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아예 없나요? 저는 지금 선제적으로 하는 네. 것보다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잘 부합하는, 그리고 규제 정합성을 갖추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이 이제 미국이 지금 이끌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규범 질서에 이제 편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미국과 그런 규제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들을 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법안에도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국과 한국이 적어도 자본시장에 있어서 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있어서 이제 단일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RW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8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8번째가 토큰화된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금이나 또는 MMF, 정부 MMF 또는 RW, 그 영레포, 레포가 있는데 영레포와 레포는 토큰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그 이외의 6가지에 대한 토큰화된 자산들을 준비 자산으로 할 수 있는 논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에. 지니어스 액트에 언급이 되어 있고 OCC MPRM에는 그 세부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게 채택이 되면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RWA와 같은 토큰화된 자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RWA 생태계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거의 단일한 생태계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제 자본시장 전체를 다 바꾸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만 사용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자본시장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일종의 레일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말씀하신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나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RWA,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RWA 시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끔 말하자면 규제를 해놓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들 위주로 RWA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여기 이때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규제를 어떻게 좀 맞춰가지고 영국처럼 빠른 시간 안에 따라가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디지털 자산의 유동성 강국의 리테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원화 예치금이 8조 정도면 적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이 리테일에 머물지 않고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전체적인 혁신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리테일 시장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발행을 해야 이게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 간의 어떤 무역 결제라든지 요것만 가지고는 뭐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의 압력이 없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 확산을 좀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저는 이 개인들 간의 리테일 소비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사람의 결제 습관을 바꾸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좀 더 이제 좁혀서 보면 실제 이제 AI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생겨나잖아요. API 결제하는 것들을 카드로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수요가 당연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젠틱 AI의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고, 개인들이 뭔가 리테일을 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도 간편 결제가 편한 건 알지만 그걸 바꾸는데 1, 2년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대한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 결제한다는 것이 상당한 네, 매력이죠.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 소액 결제는 이제 2달 이후에 결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을 뭔가 현재 즉시성 결제로 대체하는 건 어렵고, 결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AI 에이전트들과 또 기관들과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확률이 일단 적어도 초반에는 네. 훨씬 네, 크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빙산의 일각만 제가 보기에는 들은 거라서 조만간 또 한번 모시고 네. 재미있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승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